네, 월요일 오후장 성공투자 오후 증시의 정윤성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에 진입을 하는 안정된 환율 속에 지수도 2,400선 탈환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힘은 강하진 않죠. 지수는 2,400선 부근에서 좀 지지부진한 가운데 오늘 또 못 오른 종목군들의 반등이 두드러지면서 오늘도 역시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어디에 또 집중을 해야 될지 오늘의 주주의 세계는 와우넷 박현상 파트너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수가 좀 오후 들어서는 또 흘러내리고 있어요. 2,400선에 들어갈까 말까를 반복하고 있는데 오늘 또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중국 증시와 함께 또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 위안화, 중국 증시 그리고 우리의 중국 소비 관련주들까지 다 한데 엮여 있잖아요. 화장품, 여행, 카지노, 면세점, 또 영화 관련주들까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제한적 반등일까요? 더 갈 수 있을까요? 일단 업종별로 좀 말씀을 다르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먼저 화장품부터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화장품 같은 경우 특히 화장품 관련주는 중국 관련 상해 증시하고 같이 궤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올해 초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데이터들이 4월 달 나온 데이터랑 9월 달 나온 데이터랑 비교를 해보면은요. 중국 화장품 수출 같은 경우는 50%가 늘었고요. 생활용품 같은 경우는 110%가 늘었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는 이미 9월에 10월 초 우리가 확인했던 상황인데 상해 지수가 반등이 안 나오니까 언제 움직일까를 다들 기다렸던 상황이죠.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 주말 사이에 위안화 이슈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중국 시장도 다시 해볼 만하다라는 거고 우리가 시장에서 항상 생각했던 표현을 보면은 중국 시장이 코로나19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영행진을 계속하고 있는데 믿을 수가 없다였어요. 네, 믿을 맞아요. 수가 없다. 근데 어찌됐든 환율에 대한 부분이 우호적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오늘 상해 증시라든지 이런 쪽이 반등이 나오는 거고요. 반등이 나온 걸 확인한 다음에 화장품 중에서 다른 종목들 여러 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통적인 화장품주로 알고 있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반등이 제한적인 부분이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코스맥스 조금 전에 레포트화된 거 확인하셨는데 기존에 4월 달, 5월 달에 우리가 실적 데이터를 나오고 있는 종목들은 확인했을 것 같은 경우는 그 종목들이 지금 신고가를 쓰면서 다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게 시장이 조금은 연속성이 적고요. 연속성이 적은 상황에서 종목들을 선별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되는 종목들만 선별적으로 가고 있다. 이게 꼭 그 화장품 시장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전체 주도주가 몇 개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주도주는 대한유화라든지 금호석유 같은.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는 2차전이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은 여러 종목 돌아가면서 빨리빨리 네. 움직였는데 지금은 몇 개만 순환매가 없이 그것만 계속 땡기고 있거든요. 그것만 또 리포트가 나와요. 맞아요. 코스맥스만 또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예. 어. 그러면은 이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예요. 그럼 그 친구들만 볼까요? 그게 맞습니다. 지금 당장에는요. 그러면 네. 사실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그동안 못 올랐던 업종군이잖아요. 근데 애제생활건강이라든지 코스맥스 같은 경우만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해서 차트 보시면 다른 종목들은 바닥권에서 이제 양복 좀 그려내는데 애제생활건강이나 코스맥스는 그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바닥을 잡아서 회복의 폭이 클 곳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기존에 강했던 친구들을 그래도 보는 게 낫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왜냐하면은 3분기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다른 뭔가의 그 실적 변화를 크게 이끌 만한 변화가 없으면은 2분기는 3분기 거의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못 오른 종목군들이 반등한다라는 좀 그 시각이 많잖아요. 근데 좀 올랐잖아요. 지금 그 시장부터 좀 말씀드리자면 약간 이게 원론적인 문제인데 지금 제가 업계 얘기를 조금 들어보면은 오른 종목을 쫓아잡기가 어렵다라는 컨센이 있어요. 네. 그런 반대로 봤을 땐 코스맥스 지금 많이 올랐는데 쫓아잡겠느냐라는 그러니까요. 건데 막상 기관이라든지 외국 그 주요 메이저 입장에 봤을 때는 차트가 올라 있는 게 아니고 실적이 좋아지는 게 아직 덜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전에 브리핑하는 거 들어보시면은 대한유화가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저평가라는 레포트가 나왔어요. 우리가 주식을 차트로서 봤을 때 받아들이는 거랑 실적으로 실적 베이스로 봤을 때 받아들이는 거랑은 네. 지나치게 틀리다는 점이고 지금 특히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시다시피 개인 수급이 부재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네. 되는 종목들 위주로 추가적인 업사이드는 지금 시장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고요. 네. 언제까지냐면 아마 3분기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네. 앞으로 한 11월 초중순까지는 이런 좀 어떻게 보면은 안 오른 종목 들고 있는 분들한테는 재미없는 장이 될 수도 있고
주도주를 잘 잡으신 분들한테는 정말로 내 것만 가고 있으니 재밌는 장이 될 수 있고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LG생활건강이나 딱 코스맥스에 국한된 얘기네요. 지금 네. 화장품 레포트를 여러 개 종합해 보면은 탑픽 2개는 LG생활건강, 코스맥스 2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더 갈 수 예. 있으니 지금도 잡아도 좋다. 일단 오늘은 좀 과하게 올랐으니까는 장중에 눌림목이라든지 다른 이제 중국에서 모멘텀이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그럴 때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위안화 강세가 꺾이게 되면요? 꺾이게 되면은 일부 쉴 수는 있는데 지금 올라가는 상승세가 추세적으로 꺾이긴 힘들어요. 위안화 왜냐하면 강세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매크로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당장 그것이 뭐 이럴 수는 있죠. 코로나19가 갑작스럽게 베이징에서 크게 확진이 난다거나 뭐 이러면 좀 말은 달라질 수 있는데 네. 즉 매크로 환경이 지금 정도 유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지금 추세는 있을 가능성이 크고 좀 이렇게 여쭤보세요. 이게 너무 올랐는데 그러면은 손만 느낄 수 있을 만한 화장품 좀 뭐 있느냐 그러면은 이차한불 정도. 아우, 예, 그 예. 친구는 좀 끼가 있어요. 끼가 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지금 뭐 시장의 세가를 좀 말씀드리자면 이거예요. 대주주 양도세 문제 때문에 종목을 매매할 때 크게 끌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시장이 과거에 5월 달부터 8월 달까지 개인 수급이 지나치게 강세였던 장 대비해서는 우리가 최근에 바라본 우리 입장에서는 재미가 없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한된 자금이라는 맞죠. 거죠.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이 땡기고 뭐 기관이 잠깐 땡기고 이러고 있는데 막상 최근에 들어온 우리 동학개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장이 재미없을 수는 있어도 약간 원래 작년대로 생각을 해보면 원래 장은 좀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에도 어느 정도 익숙할 필요가 있다. 8월달 기억을 해보시고 왜 내 거 이렇게 안 가느냐 화낼 필요는 없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뭐 여행 카지노 면세점 같은 말씀 좀 드리는데 여행주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방송을 보시는 이유는 뭐가 탄력적일 거고 뭐가 좀 매매해볼만 할 것이냐 전제가 있다면은 여행주 지금 하나투어 무드투어 보시면은 박스권 상단부에서 지금 음봉이라든지 좀 큰 제한적인 상승이 제한적인 모습 보이고 있는데 네. 지금 크게 상승한 종목은 노란풍선. 노란풍선 그렇죠. 이런 종목들 봤을 때는 재무적인 부담감이 없는 상황에서 네. 기존에 튈 때는 굉장히 가벼운 종목이라 알려져 있었던 종목이거든요. 그 화장품에서 이치한불 같은 그렇죠. 여행주에서는 노란풍선이군요. 그러면은 지금 이차한불이 뭐 15% 이렇게 올라 있는데 쫓아잡긴 그렇더라도 네. 나중에 다시 컨택트가 씌워져서 시장이 다시 오늘 같은 장이 왔었을 것 같을 경우는 그때는 노란풍선 매매가 된다라는 일단은 시그널적으로 좀 알 수 있는 거고 관심 종목에 이치한불과 노란풍선을 넣어둘만 하다는 그렇죠. 정도네요. 그리고 이제 면세점도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일단 면세점 데이터는 제가 쭉 살펴봤는데 아직까지 개선된 게 없습니다. 근데 바닥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만 잡아가고 잡혔다 있잖아요. 수준인데 3분기 실적 이제 저번 주 거를 좀 훑어봤는데 그러더라도 이제 제한적인 수준에서 적자폭이 축소될 수 있다지 네. 이것이 주가가 세게 오르려면은 적자에서 흑자폭이 확대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바닥권 다지기 수준이고 뭐 호텔 신라 같은 거 보시면은 박스권 상단부에 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전고점 부근에 대한 부담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200일선이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거를 중기로 봤을 땐 분명히 살아나는 거 맞습니다. 네. 하지만은 뭐 일단은 위에서 잠깐 매도를 했다가 박스 하단부에서 물량을 늘리시면은 오히려 길게 봤을 때는 또 부담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수량 늘리기의 작업으로 보신다면은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럼 중국 소비주의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 보면 화장품주가 가장 우선순위 상단인데 그 안에서도 실적에 나오는 LG생활건강과 코스맥스 그리고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이치한불이 가장 이제 그렇죠. 좋게 보시고 여행 관련주 안에서는 노란풍선만 관종에 넣어놓고 또 이렇게 튈 때를 대비를 해서 그렇죠. 지켜보고 이후에 카지노와 면세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거 대비로는 좀 우선순위에서는 밀린다. 영화 관련주는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되면 저는 영화가 그렇게 보고 싶더라고요. 저도 보고 싶어요. 네. 예, 근데 이게 어찌됐든 영화, 뭐 CJ, CGV가 대표적인 경우가 될 텐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회복된다라는 느낌을 받을 거면 아직은 좀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고 네. 꽉 차지를 못하기 때문에 시간은 걸릴 수 있다고 역시 똑같은 컨센으로 바닥은 잡혔다라는 표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바닥이 잡혔다라는 종목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배당이 많이 나오면은 그걸 좀 길게 끌고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올해 실적이 배당이 크게 나올 상황은 아무리 봐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연말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근데 반등의 힘이 다른 것들보다 오르면은 조금 눈에 보기엔 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시장의 컨센 자체가 오르는 것보다는 많이 올라 있는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라든지 5G를 잡는다는 표현보다는 바닥권에 있고
바닥이 확인돼서 실적이 조금이라도 보이는 종목들을 기관들을 외국인들이 일시적으로 확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날 반등이 셀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날 반등을 이용해서 일정 우리가 손맛을 느끼는 거. 하지만은 추세적으로 길게 끌고 간다? 그건 아직 시기상조일 수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제한적인 반등이다. 지금 화장품 관련주에 대해서만 사실 좀 긍정적인 시각을 그렇죠. 이야기해 주셨고 그 안에서 또 데이터가 나오는 딱 그 두 종목과 잠시 후에 종목픽으로 또 한 종목 꼽아주신다고 하니까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편의점 관련주도 오늘 좋습니다. GS 리테일과 BGF 리테일 이것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완화되고 유동 인구가 좀 늘어나다 보니 편의점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논리인 건가요? 제가 그래서 오기 전에 또 살펴봤더니 3분기 실적이 실적 수준은 바닥일 수 있다라는 게 나왔고 와, 오늘 많이 오르네요. 바닥일 수 있고 나왔고 오늘 수급을 살펴보시면 외국인 기관이 세게 담고 있거든요. 정말로 최근에 한 두어 달 정도로 비교했을 때 오늘이 가장 세게 담고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시장의 맥락이랑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르지 않은 컨택트라든지 네. 지금 시장에서는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의 종목을 잡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상적인 주가 수준으로 회귀를 할 거면은 이런 제한적인 반등 이후에 뭔가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확인이 깊이가 좀 나와야 되는데 네. 그걸 확인할 거면은 적어도 4분기까지는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오늘은 또 일시적인 반등인 거예요? 일시적인 반등인데 지금과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좀 틀려요. 왜냐하면은 이거예요. 편의점 관련주 같은 경우는 기타 피어 그룹이 없습니다. 몇 개. 맞아요. 없어요. 없어가지고 부업체. 업체들 예를 들어 ETF 자금이라든지 혹은 패시브 펀드들이 물량을 잡을 때 그 BGF 리테일 같은 경우는 그 시총 부분이라든지 영업이익 부분이라든지 기관들 유니버스에 많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GS 리테일을 더 좋아하나요? GS 리테일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것들이 유니버스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이 접근하기가 지금 그쪽에서 쉬운 낫다는 거죠. 거죠. 그러면 이런 수급이 막상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오늘만 하고 끝날 이슈는 아니거든요. 아니죠.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은 좀 기관들이 쌍끌이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수급이 비어있는 종목들보다는 이런 종목들이 업사이드는 상대적으로 더 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GS 리테일이 오늘 강하기는 한데 네. 3분기는 안 좋고 4분기가 어느 정도 바닥에 잡고 실적이 나아질 수 있다라는 평가면 연속성에 대해서는 좀 불안한 감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3분기 실적 발표를 아마 11월 중순까지 할 텐데 그 전까지는 분할 매수로 조금씩 하다가 아마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면은 그 좋지 않은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도 수급이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3분기 실적 안 좋다는 건 다 알려진 내용이거든요. 네. 알려진 내용에는 주가가 반영할 수밖에 없고 수급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GS 리테일은 볼만한 거예요? 아, 진짜 지금 보자예요? 지금 9% 오른 상황에서 들어가긴 힘든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씩 분할 매수 해볼 만하다고. 해볼 만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 이 가격 때문에 정말 분할매수 해봐야지? 이게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뉘앙스가 틀린데 네. 이게 지금 이거예요. 지금 제가 현장의 소리를 좀 들어보면은 이거예요. 지금 다른 뭐 5G, 2차전지, 기타 IT 소재 종목들이 그 포탈에서 이만큼이 물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린 자금이 정리를 해서 여기에 들어올 만하냐는 거죠.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신규 포트에서 들어갈 만하긴 하지만 왜냐하면 지금 시대 흐름에 맞긴 맞으니까. 네. 하지만 지금 기존에 있어서는 주도주들을 자르고 이것을 매매해서 먹을 업사이드가 어느 정도 되겠느냐 판단했을 때는 이 자른 폭이 더 깊을 수가 있는 그럼 거죠. LG생활건강이나 코스맥스는 그 물린 자금에서 빼서 들어갈 만한 매력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정도는 추세적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조금 더 매력도가 어느 정도는. 높다. 왜냐하면 실적이 받침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네. 연속성이 있어도 버틸 수가 쉬워요. 연속성이 주요 연속성이 관건인 있고 거네요. 없고의 차이입니다. 네, 결국에는 편의점 관련주 좀 매력도는 낮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강한 테마 안에서는 우리가 또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는지 짚어볼게요. 대북주는 너무 약해졌어요. 그리고 돼지열병 관련주들은 선별적으로 지금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또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이 지난주 목요일부터 좀 꿈틀꿈틀대서 오늘도 뭐 한네트라든지 로지시스와 같은 종목들의 흐름이 강합니다. 먼저 뭐부터 볼까요? 일단 대북주 먼저 봐야 되는데 이게 제가 대북주를 오늘 보면서 깜짝 놀란 게 그만큼 시장이 약하긴 하구나라고 느낀 이유가 어떻게 보면 대북주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은 기존의 무슨 정상회담이라든지 뭐 어떤 특사의 방안이라든지 이런 이슈들 예정된 이슈들보다는 주말에서의 김정은 위원장이 깜짝 발언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 깜짝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봉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대북주를 팔고 싶어하는 우리 개인분들의 심리가 팽배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오르면 내가 잘라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추가적인 뭐 기관 수급이나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것이 아닌 철저하게 위에서 물린 개인 수급들이 올라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세게 뭐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세게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아 이게 대북제가 드디어 다시 시작한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보다는 근데 신형 ICBM이나 또 그게 공개가 됐잖아요. 그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건 양날의 검이기도 하죠. 하지만은 코리아 시장에서 그때 안 좋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다라는 부분. 손을 맞잡자. 그렇죠. 그 부분 자체는 물론 지금 트럼프라는 부분 때문에 막상 여러 가지 정치 경제학적으로 얽혀있긴 한 상황이긴 하지만은 예전에 대북전은 이렇게 음봉 나오진 않았거든요. 예. 약하네요. 약해요. 그냥 지금은 편하게, 약하다. 예, 약하다고. 음. 지금 돼지열병도 그래요. 지금 작년에 돼지열병 사태가 처음 나온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기타 여러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체시스, 뭐 체시스, 뭐 제일바이오, 제일바이오, 그리고 뭐 파루, 파루, 이글벳 이글벳. 예. 그런 네. 쪽 보면은 이만큼 올랐다가 밑에서 지금 쫙 반등 나오는 거예요. 가운봉이네요. 네. 근데 지금 체시스가 지금 내가 눈으로 보기에는 19% 이상이 올라 있는 거죠. 하지만은 장중 고점 되면 또 음봉이 조금씩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은 아까 대북주 말씀드린 것처럼 종목들의 연속성이 그렇게 크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시장의 질에 대한 표현을 좀 드리는 건데 네. 그래서 돼지열병 관련주들도 이럴 수는 있죠. 이게 지금 신규 접근하기에는 지금 뭐 10%, 19% 이렇게 올라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만약에 물려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물려 있으신 분들은 최근 양봉이 한번 뜨고 내일까지 연속성이 없으면 내일 아침에 비중을 줄였다가 그리고 이제 줄줄줄 좀 빠질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박스권 하단부 오늘 올리기 시작하기 전 가격대에서 물을 타가지고 물량을 늘려서 왜냐면 죽어도 팔기 싫다. 그러니까 손실을 줄이는 방안에서 그렇죠. 보는 게 낫다는 그러면 거예요. 다음에 물량을 늘렸다가 또 올라오게 되면은 그때는 또 그 물량의 폭이 또 늘어날 수가 있는 네. 거기 때문에 오히려 손실을 줄이면서 매매를 지속할 수 있다라는 거고 디지털 화폐는 디지털 화폐는 그래도 다른 것보다 강하죠. 그러니까 연속성 자체가 다른 것들 보면서 그래도 신선한 이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네. 하지만은 시총이란 시총 단위 거의 1,000억 언더인 상황이 많기 500억 때문에 미만도 있어요. 그게 대부분 네. 400억, 500억입니다. 맞아요.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소위 우리 테마성으로 얘기를 드리는데 근데 그 테마의 힘과 탄력도는 일단 좀 몸집이 가볍다 보니까 관심을 가져볼 만 하십니까? 조심을 하셔야 됩니까? 한 번 정도는 가져볼 만한데 지금 이게 장이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올라오면은 막상 대형 큰 주식으로도 옮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막상 이런 종목들이 크게 움직이려면은 종목이 지수가 더 많이 빠져야 됩니다. 오히려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작은 종목들로 트레이딩 해야지라는 그 일종의 매수세가 일로 옮겨져야 되는 부분인데 네.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설픈 거예요, 자체가. 그래서 어설플 때 주가를 접근하면은 오히려 다치기가 쉬우니 뭐 하더라도 매매를 하더라도 좀 한두 번 정도의 단기성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종목 픽 포인트는 이제 중국 소비주와 더불어서 데이터가 나오는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을 꼽아 주셨는데 그럼 최근에 매매를 하실 때 덜 오른 쪽에서의 관심을 조금 더 갖고 계세요? 일단 아예 뭐 아니면 도 게임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차라리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을 매매하거나 아니면은 종목이 모멘텀이 한두 개 있는데 아싸리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이 밑에서 기다리거나 이 게임이거든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이 중단부에 어설프게 있는 종목들을 매매하면은 그만큼 크게 답답할 수가 있어요. 지금 시장 기다리는 자체가. 시간이.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신고가를 쓸 것 같은 콜마 B&H라는 종목을 좀 아우, 준비를 해봤는데요. 역시 실적 시즌이 오니 그렇죠. 이 종목이 다시 나왔네요. 콜마 B&H가 3분기가 좋다라는 얘기는 항상 나왔습니다. 한 2달 됐어요. 2달 됐는데 최근에 레포트도 하나 나온 상황이고 목표가도 상향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코로나19 이후에 내수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고성장이 계속되고 있는 건 알아요. 콜마 B&H도 알고 있는 상황인데 애터미가 아실 텐데 애터미가 중국에서 온라인몰을 오픈을 하면서 판매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2분기에 매출액만 한 245억이 나왔어요. 근데 3분기에도 한 300억 정도 나올 예정이니까는 이 부분은 나오고 있다라는 건데 최근에 약간 주춤했었던 이유가 중국 시장 진출을 하고 인도 시장 진출도 9월 달 얘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일정이 바뀌었어요. 11월 달 정도. 그래서 11월 달 매출이 좀 지지부진한 거 아니냐라는 좀 약간 실망성 매물이 나오면서 한 달 전 주가가 조금 출렁였다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10월 달이 지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11월 달로 기대할 수 있는 시즌이 당연히 왔었고 그 인도 같은 경우는
11월 중으로 다소 지연된 상황이지만은 네. 이게 애터미 같은 경우는 회원 모집이 선제적으로 돼야 되거든요. 애터미는 뭐 계속 되게 잘 되나 잘해요. 보네요. 오. 영업을 잘한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죠. 잘하기 때문에 회원수 확보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11월까지 충분히, 그리고 11월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도 충분히 가능한 시즌이기 때문에 네. 지금 수준에서 접근할 수 있다라는 표현 드릴 수 있겠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75,000원, 손절가로는 63,000원 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콜마 B&H에 대한 관심까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목표가 75,000원 선, 역시 실적 시즌에 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도움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주주의 세계는 와운의 박현상 파트너와 함께했어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